이제 본격적인 상승 시작의 초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는지 모니터링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 채널 상단마저 뚫고 올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 후 53,000원까지는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CBDC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카카오뱅크가 수혜주로서 크게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으로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고 확인된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상승 흐름이 테마성 반응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회복 신호인지 확인하려면 결국 실적과 기업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일반적인 은행이랑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지점이 없고 창구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가 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정비,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게 훨씬 적게 들어요. 이런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수익이 조금만 늘어나도 비용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고객 유입도 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효율적이고 가입도 편하죠. 기존 은행들이 창구에서 고객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카카오뱅크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 은행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거의 2천만 명이 됩니다. 이 가입자 기반이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고객한테 바로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보험, 투자 상품을 새로 출시하면 이걸 FC 하나만으로 몇백 명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크로스셀링 구조라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이 구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고객 데이터가 앱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조정이나 수수료 전략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보통 은행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지점이 많고 인건비가 높고 규제에 많이 노출돼 있고 IB나 기업 금융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데 이게 실적 변동성도 큽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거의 없고 비대면 중심이죠. 그리고 소매 금융에 집중돼 있어서 안정성은 있지만 마진은 낮은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품만 더 갖다 붙이면 실적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구조예요. 아직 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은 모델이라는 거죠. 실적을 보면 2024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들어서 갑자기 순이익이 84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이 1374억으로 다시 회복됐고 영업이익률은 23.33%, 순이익률은 17.52%까지 올라왔어요. ROE는 7.36%, ROA는 0.72%. 이 정도면 확실히 회복됐다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뱅크는 구조가 효율적인 만큼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23% 선에서 움직였고 순이익률도 15% 안팎이었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5%까지 내려갔죠. 은행업 기준으로 ROE가 10%를 넘으면 꽤 잘한다고 보는데 카카오뱅크는 아직 거기까진 아닙니다. 결국 지금은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수익 확장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5배, 주가 순자산 비율은 1.61배입니다. 보통 은행주들과는 차이가 꽤 큰 편인데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은행이라기보다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주보다는 테크 기업에 가까운 PER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에 맞는 성장 로드맵이 따라줘야겠죠. 증권업 진출, 보험 연계, 해외 확장, 기업 금융 진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행되냐가 핵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860%, 2025년에는 950%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은행은 구조적으로 예금이 전부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정상적인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봐야 할 건 자본 비율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7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추가 증자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1분기에는 5,979억, 2분기에는 8,429억, 그런데 3분기부터 마이너스 4,711억, 4분기는 마이너스 1,284억,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죠. 이건 수익성이 빠진 게 아니라 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예대금리 차이에 따라 자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여요. 혹은 유가증권 매각, 자산 재편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2025년 1분기에 8,526억 원 흑자 전환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구조적으로 흔들린 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은행이지만 은행답지 않은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가입자는 많고 비용은 적고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실적도 다시 회복되고 현금 흐름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밸류는 분명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밸류에 맞는 확장 시그널이 뒤따라오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결국 저는 그 확장 시그널이 CBDC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이외에도 신사업 전개, 시장 지형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꾸준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죠. 그럼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이후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만 했죠. 4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매물대는 25,000원 부근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매집이 한 차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위에는 시체예요. 그럼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디서 저항이 가장 많이 나왔나요? 바로 28,000원에서 3만원대 구간이죠. 이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보면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0.236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줬고 사실 더 빠질 자리였으면 23년 10월에 0.236이 뚫렸을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면서 현재는 0.382를 가장 강하게 지켜주고 있고 가장 저항을 많이 받았던 28,000원에서 3만원 구간을 돌파해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재료가 터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표입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기준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그게 뭐냐? 각 지표는 모든 수치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승 힘과 하락 힘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이 존재하죠. 맥디 지표 기준으로는 0이고요. RSI 지표 기준으로는 50입니다. 근데 주봉상 현재 지표 두 가지 모두가 기준점을 돌파해준 상태고 가장 의미있게 보고 있는 건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곧바로 치고 올릴 수도 있고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디 지표 또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이평선 간격이 점차 벌어지면서 히스토그램 양수 또한 증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하면 카카오페이 투자 중이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주봉 캔들이 윗꼬리를 달리고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며 마감됐습니다. 이 말은 즉 곧바로 가기보단 박스권 횡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종고점 뚫고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주 주봉이 이 구간을 돌파해서 꼬리가 달리지 않고 몸통으로 뚫어준 상태로 마감하냐 마냐의 문제고 몸통으로 뚫어주고 마감할 경우에는 빠른 상승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 마감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조금 더 흔들면서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돌파해준다면 1차 목표가로는 대략 36,000원에서 38,000원까지 단기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로는 6만원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세력이 그려나가는 차트를 잘 분석하면서 모니터링 해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흐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눈에 띌 만큼은 아니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지금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 29,500원에서 3만원인데 여기는 채널 저항 구간이기도 하면서 하락 이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많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채널 상단까지 상승길이 열려있게 되고 그 가격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8,000원 조금 오버해서 잡는다면 4만원대예요. 이 채널 상단에 대한 구간이 이전에 지지를 받으면서 내려왔던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뚫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아주 기본적인 차트 분석 방법이지만 저항을 받던 구간이 뚫리면 지지로 바뀝니다. 반대로 지지받던 구간이 뚫리면 저항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29,500원에서 3만원 저항 구간을 뚫었을 경우에 위로 제가 38,000원에서 4만원까지는 열리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저항이 나왔을 때 이전 저항 구간인 3만원까지는 다시 리테스트를 하기 위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지금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나오지만 전고점을 돌파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시작의 초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는지 모니터링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 채널 상단마저 뚫고 올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 후 53,000원까지는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브리핑 해드린 부분 참고하시고 반대로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승 채널 기준으로 보시면 그 아래 저항과 지지가 명확하게 나온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앞에서 저항받던 구간을 지금 처음 뚫어줬기 때문에 눌린다면 여기까지 충분히 눌릴 수 있고요. 대략적인 가격대는 25,000원에서 25,500원 구간입니다. 기다렸다가 여기서 받아보시던지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충분히 장기 투자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꼭 하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실적 흐름과 지금 주가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기 급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구조냐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확실히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든 이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든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은 조절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